만약 자동차 경주에 규칙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가지 목표만 있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트랙을 200바퀴 도는데 그냥 최대한 빨리 돌면 되는 거죠. 어떤 차량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얼마나 빠르게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전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흥미로운 실험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운전자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대략 90분 정도입니다. 전기차를 만들든 로켓 썰매를 만들든 아니면 놀이기구처럼 레일 위를 달리는 캡슐을 만들든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가장 약한 부분은 차량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엔진과 완벽한 설계를 갖춰도 인간의 몸이 버틸 수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속도 변화입니다. 특히 커브 구간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이 치명적이죠.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데이토나 경주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트랙에는 두 개의 큰 커브가 있는데 차량이 이 커브를 너무 빠른 속도로 돌면 운전자는 그 힘만으로도 사망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차 사고가 날 때처럼 극도로 짧은 순간에는 사람이 엄청난 힘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중력을 한지라고 하는데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급격한 움직임을 할 때 10G까지 견뎌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10G 정도로 잡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샘지를 아주 짧은 순간만 경험하거든요. 우리 운전자는 몇 분, 어쩌면 몇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강한 힘을 받아야 합니다. 출퇴근길에 급정거와 급가속을 수십 번 반복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분이면 지치는데 이걸 1시간 내내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1시간 정도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견딜 수 있는 힘은 3G에서 6G 사이라고 해요. 안전을 위해 우리 차량을 사지로 제한한다면 데이토나의 커브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약 386km 정도가 됩니다. 이 속도로 달리면 코스 완주에 약 2시간이 걸리는데요. 실제 경주용 자동차보다는 확실히 빠르지만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에요. 고작 1시간 정도 단축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습니다. 바로 직선 구간이죠. 직선 구간에서는 차량을 더 빠르게 달리게 할 수 있고 커브에 접근할 때 다시 속도를 줄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체 완주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경험하는 힘의 크기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치 중력이 더 강한 행성에 서 있는 것처럼 꾸준한 압력을 받는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면 갑자기 확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불규칙한 충격이 아니라 일정한 힘이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힘의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차량이 커브를 돌 때, 속도를 올릴 때, 속도를 줄일 때마다 힘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방향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사람은 가슴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 가장 잘 견뎌요. 운전자가 앞으로 가속할 때처럼요. 반대로 발 쪽으로 아래로 힘을 받으면 가장 취약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머리에 몰리거든요. 마치 물구나무를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운전자를 살리려면 계속 회전 의자처럼 돌려줘야 합니다. 항상 등받이에 눌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끔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내지를 유지하면 운전자는 1시간 45분 만에 코스를 완주할 수 있어요. 비교해보면 현대의 가장 빠른 데이토나 경주차들은 200바퀴를 도는데 약 3시간이 걸리거든요. 만약 한계를 6G를 올리면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줄어듭니다. 10G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지만 그래도 1시간은 넘게 걸릴 겁니다. 게다가 뒷직선 구간에서는 소리의 속도를 넘어야 하죠. 결국 특수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한 높은 힘에 계속 노출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몸이 가진 한계 때문에 데이토나를 1시간 안에 완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생존 조건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이 트랙을 얼마나 빠르게 돌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봅시다. 비슷한 크기의 원형 트랙 중심에 기둥을 세우고 매우 튼튼한 끈으로 차량을 연결하는 겁니다.
사실상 거대한 빨래 탈수기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상한 공식 하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회전하는 원판의 가장자리는 그것을 만든 재료의 강도에 따라 정해진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빠르면 찢어져 버리거든요. 아주 튼튼한 재료의 경우 이 속도는 초속 1km에서 2km 사이입니다. 이 속도라면 캡슐이 경주를 약 1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물론 안에 있는 운전자는 절대 살아남지 못하겠지만요. 좋아요. 빨래 탈수기 방식은 잊어버리죠. 봅슬레이 경기장 같은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쇠구슬을 굴려 내려보내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서도 똑같은 원판 공식이 적용됩니다. 쇠구슬도 초속 2km 이상으로 굴러갈 수 없어요. 너무 빠르게 회전하면 역시 찢어지거든요. 그럼 굴리지 말고 미끄러지게 하면 어떨까요?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 중 하나니까 다이아몬드 캡슐을 매끄러운 미끄럼틀 위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회전할 필요가 없으니 구르는 쇠구슬보다 더 강한 힘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마찰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쇠구슬보다 훨씬 심한 마찰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다이아몬드 캡슐이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마찰을 없애려면 자석의 힘으로 캡슐을 공중에 띄우면 됩니다. 그리고 더 쉽게 속도를 올리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점점 더 작고 가볍게 만드는 거죠. 어라,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입자 가속기가 원래 질문의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재미있는 비교 대상이 되긴 해요. 스위스에 있는 대형 입자 충돌기의 입자들은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깝게 움직이거든요. 그 속도라면 500m를 0.0027초 만에 지나갑니다. 위키백과에는 약 850개의 자동차 경주 트랙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입자들은 850개 트랙 각각에서 200바퀴 경주를 연달아 완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약 2초 만에요. 일반 운전자들이 첫 번째 커브에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죠. 결국 이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규칙이 없다고 해도 물리학의 법칙은 피할 수 없거든요. 인간이 살아남아야 한다면 약 90분, 생존을 포기한다면 이론상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그건 더 이상 레이싱이 아니라 물리학 실험이 되는 거죠. 자동차 경주에 규칙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몸과 물질의 한계라는 더 근본적인 규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